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IT 세상, 전자신문 IT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자신문의 오은지 기자, 출중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변신하는 오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오은지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올해 들어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 규모와 펀드 결성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는 소식인데요. 최근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 이렇게 지원해주는 엔젤 투자자들도 많아지고 또 창업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자금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조성했던 모태펀드에 대해서 올해 신규 재정 출자를 사실상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이쿠, 그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준 겁니까? 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털협회에서 조사한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벤처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4분의 1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엄청난 건데요? 예, 그렇죠. 창업 붐을 일고 있는데 투자는 줄어드는 조금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결성된 펀드 규모도 지난해보다 올해는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3천억에서 한 1,685억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참 심각합니다. 네. 이 참 스타트업이 IT 산업의 미래 아니겠어요? 좀 다양한 투자들이 좀 이어져서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갈게요. 네, 두 번째 소식은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S3에 대한 호평이 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반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재미있는데요. 29일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선보인 갤럭시 S3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휴대폰 리뷰 사이트인 GSM 아레나에서는 스마트폰계의 최고급 스포츠카 부가티 베이론이 아닐까라는 묘사를 하기도 했고요. 갤럭시 S3는 2012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성능과 기능의 결합체라는 말로 소개를 했습니다. 극찬을 했네요. 네, 그리고 글로벌 IT 전문 매체 시넷은 갤럭시 S3를 선명한 4.8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주 얇고 가벼운 외형의 쿼드코어 엔진까지 장착한 안드로이드 폰의 페라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다 자동차에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많이들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번 달에 아이폰 5가 WWDC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갤럭시 S3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좀 반응이 좋은 이유가 뭐죠? 네, 삼성전자 측은 일단 사용자 환경 UI, UX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좋은 기술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디자인을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얼굴이나 눈, 그리고 동작, 음성까지 다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체적 특성을 갖다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카메라 기술이나 아니면은 또 외관이 아몰레드가 또 자연에 가까운 색깔이라고 하잖아요. 자연 친화적이라서 더욱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선전 소식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예, 다음은 닌텐도가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을 보강한 게임기 위 U를 바로 어제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위 얘기는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좀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와타 사토리 닌텐도 사장이 어제 웨브사이트를 통해서 위유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장치로 터치 스크린이 가능한 태블릿 컨트롤러 유위 게임패드를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이 게임패드는 기존 윗게임의 보조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기능이 가장 추가된 거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영상 통화나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있어서 모바일 단말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닌텐도는 이 온라인 네트워크 기능에 미버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미버스를 이용해서 플레이어들끼리 게임 도중에 상대방의 공략법 같은 다양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픽이 아주 화려하고 선명하네요. 네. 게임 업계에서 어떻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일단은 이번에 이런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 스마트폰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던 기술이고 소니나 애플 같은 기존 경쟁 업체들의 전략이랑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닌텐도의 온라인 채택이 좀 늦어져서 오히려 시장 확보를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어떻게 경쟁할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요.
네, 일단 좀 멀티큐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돈줄 막힌 IT 업계 대선 앞둔 오바마 혼줄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 민주당을 든든하게 후원해왔던 게 미국 IT 업계, 미국 민주당을 든든하게 후원해왔던 미국 IT 업계가 이번 대선에서는 정치 자금을 풀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이게 저 대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좀 문제가 있겠네요. 예. 지난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비교를 해보시면요. 일단 2008년에 정치 자금을 네 번째로 많이 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는 85만 달러를 냈었는데 올해는 34만 달러로 줄였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2008년 당시 구글은 81만 달러를 냈었는데 올해는 21만 달러로 4분의 1 정도 줄어들었죠. 많이 4분의 1까지. 엄청 줄었네요. 왜 이러죠? 네, 그만큼 미국 IT 경기가 2008년보다는 조금 이제 좋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걸로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흐름이 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IT 업계가 하여튼 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갈게요. 예, 마지막은 미국에서 올해 초에 신개념 지상파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선보였던 아에레오라는 서비스가 이제 법정에 서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에레오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굉장히 신개념이어가지고 좀 그때도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아에레오라는 회사가 뉴욕 브루클린에 창고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크기의 TV 수신용 안테나를 대량으로 설치를 해놓고 각각 하나마다 그 고객들한테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받아서 직접 TV로 송출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케이블 TV나 지상파 방송사 간 재송신 저작권료 문제를 빠져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쓴 겁니다. 일단 지상파는 안테나로 직접 수신해서 쓰면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중간에 케이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껴서 신호를 바꿔서 송출을 하게 되면은 이 지상파 방송사에다가 재송신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고객에게 직접 안테나를 할당을 했으면은 이제 아에레오는 재송신료를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근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아에레오 서비스를 이 꼼수가 아니냐라면서 재송신료를 지급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인 CBS나 ABC, 폭스, MBC 등은 아에레오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그런 걸 겪었죠? 네, 비슷한 이 일을.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는 어느 나라나 좀 갈등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상파 재송신료 문제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하고 케이블 TV 업계 그리고 위성방송 사업자들이 갈등이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방송이 끊어지는 사태까지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자, 하여튼 문제들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마찬가지군요. 오늘도 아주 깔끔한 소식 감사드리고, 머리 하셨는데 어디 나들이라도 좀 갔다가 네. 회사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